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그래서 이번 때는 우리가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코로나19 이 장기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연말 분위기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좀 차분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또 이런 이웃 또 친구 또 가족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동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제 어떤 한 분을 제가 좋아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징수금 독촉장을 받게 됐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그냥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과 이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요양병원에서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60대 이상 되는 이 고령 동포분들 많이 계시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보니까 지난 11월 19일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갈 곳 잃은 중국 동포들, 이 간병인의 호소까지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었는데,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중국 동포분들이 얼마나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이 코로나19의 확진을 받은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들을 보고 또 깜짝 놀라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시고 또 임금까지 또 밀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제보를 좀 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변호사 분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더 이 당사자들의 사례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 이와 관련돼서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친인척 가운데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 또 어쨌든 이 간병인 제도와 관련돼서 뭔가 좀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희 동포세계신문에 본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도 이렇게 좀 제보를 해주시면은 좀 더 이 간병인 제도의 어려움을 좀 이해하는데,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 한번 좀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거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건강공단에요, 중국 동포 이모씨, 59세 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 고충 상담을 해오게 되어서 최근에 여러가지 문건을 좀 작성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지난해 3월 달에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됐지만은 지역가입자로서 계속 이 건강보험료를 5월 한 13만원씩 거의 꼬박꼬박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달에 이 병원에서 이 직장암 수술을 받고 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올해 3월경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금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 지금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고 이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올해 9월 달에 다시 중으로 추가했다 다시 이제 방문취업 체류 자격 다시 들어왔는데 9월 달에 징수금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30일까지 4,111만 4,300원 이거를 환급하라고 하는 그런 기타 징수금 독촉장을 갑자기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보니까 뭐 한국에서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뭐 간병인으로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 4,100여만 원 가까운 돈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라 뭐 이렇게 독촉장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체류 연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고 이번에 내용과 이걸 해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이의 신청을 한 이유, 사유 요거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분은 2020년 3월 이 방문취업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였지만은 이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매월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경에 병원 측에서도 건강보험 이 적용 대상자라고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이 직장암 수술을 받게 되고 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2021년 3월경에 이 국민건강공단 측으로부터 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요. 그때야 이제 비로소 이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고액의 환급금을 독촉받게 되었고요. 또 체류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공단 측에서 이 제때에 행정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인데 이 나약한 이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이의 신청을 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함께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와 같은 사례로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좀 하고자 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의 신청 그냥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책센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권리구제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 권리구제 제도 해서 이의 신청 제도를 소개하고요. 이의 신청 위원회, 또 이의 신청 관련 법령, 이의 신청 관련 용어, 또 이의 신청 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할 때 그 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좀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의 신청 제도를 보면은요. 이의 신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의의가 있는 분, 사업장이 공단의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특별행정 심판 절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변동, 피부양자 자격 소급 인정 거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요양급여 비용 환수고지, 중증 환자 소급 인정 거부 등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의 신청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 권리구제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의 신청 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이의 신청위원회가요. 그래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단의 처분이 적법, 타당했는지 심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회 소개가 쭉 구성,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있는데요.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제 법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의신청 관련 용어 있고요. 이의신청에 이제 궁금한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그러니까 이의신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처분을 하시면서 이의 신청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국민건강공동보험을 만약에 이 과징금, 징수금, 영수증을 받았다라든가 어쨌든 뭔가 나이가 이의를 신청할 만한 그런 문건을 받고 그런 거를 고지받게 되었으면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의 신청을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동포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한글을 쓰거나 자기 표현을 전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문가나 아니면은 좀 상담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네, 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정 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빈서 또는 형제 자매, 또 신청인이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이의 신청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를 얘기를 하겠죠. 그 이외에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대리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은요,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보겠습니다. 네,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의 신청 결정에 그냥 불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네, 심판 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공단의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 공단에 이의 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의 신청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청구 제기 방법은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및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왔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이 아닙니다. 기각이 아니라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과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분은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그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팩스로 보내도 되고요. 방문, 공단 본부나 지역 본부,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서 접수를 해도 되고요. 우편으로 접수를 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사는 강원도 원주에 있죠. 그쪽으로 바로 우편으로 해도 되고, 이 팩스 033-749-6306 이 팩스로 그 문건을 넣고 그래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도착했냐 안 했냐 이제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해 보시려고 하면은요, 여기에 이의 신청, 그러니까 이의 신청 제도 소개하는 그欄에 보시면은 끝에 이의 신청 사무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의 신청 사무부 033-736-1261번으로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의 신청한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이제는 회원가입을 해 놓으시면은 실제로 그 진행 상황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건강의료보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당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공단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아니면은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이의 신청을 해봐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24일 네, 뭐 크리스마스 전날인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죽장 김용필이었습니다.